우리는 할머니의 연락을 받고 급히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예, 무슨 일이에요? 영감이 고소당해가지고 붙잡혀 왔습니다. 고소당해요? 예, 좀 알아볼게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우리는 담당 형사를 만나봤습니다. 이창준 씨가요, 자기 아들 명의로 된 그 5억원짜리 건물이 있거든요. 아들 몰래 팔아 넘기려고 아들 그 신분증이랑 그 인감도장을 훔쳐가지고 위임장을 위조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한 거죠. 이게 이제 부동산 얼마 전 할아버지는 아들 명의로 된 건물을 팔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할아버지가 아들의 위임장을 위조해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놈이 위임장하고 도장하고 신분증을 다 가져왔더라고요. 내가 결정 뺏은 게 아닙니다. 아, 저희가 필적 조사해 봤는데 그 아드님 글씨가 아니잖아요, 그게. 할아버지가 부동산 거래에 썼던 아들의 위임장입니다. 그리고 사건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확보한 아들의 필체. 위임장의 필체는 아들의 필체와 확연히 달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그놈이 일주일 전에 연락을 해가지고 집으로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보고. 아들은 약속했던 대로 할아버지가 건물을 팔 수 있도록 인감 도장과 신분증, 위임장을 건넸고 부동산 중개업자까지 직접 소개했다고 합니다. 며칠 후 건물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연락을 받고 부동산 매매 계약을 했던 할아버지. 그런데 그 계약이 잘못된 겁니다. 그놈이 나한테 복수하는 거예요. 소송 걸었다고 복수하는 거라고 지금. 할아버지는 분명 아들이 이 일을 꾸민 것이라 했습니다. 박수길 씨가 그 건물을 샀는데 그 며칠 뒤에 아들이 찾아와가지고 그 건물 그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가 멋대로 팔아버린 거니까 이 계약 무효 소송을 내겠다고 난리를 치더래요. 이 박수길 씨는 그 부동산 수수료도 날리게 생겼고 뭐 소송이다 뭐다 이래저래 골치 아파질 것 같으니까 자기도 이게 억울하다면서 그 할아버지를 고소를 한 거죠. 박 씨는 분명 아들의 부탁을 받고 건물을 사기로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왜 이제 와서 박 씨에게 소송을 걸겠다고 한 걸까요? 뭔가 이상합니다. 사건의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아들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아들은 직원들과 함께 바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허름한 차림새의 한 남자가 아들을 보자 급히 다가왔습니다. 건설 다 있어. 사장님, 전만이 주신 거 거기 잘 썼습니다. 아, 여길 왜 찾아온 거야 도대체? 혹시 또 시킬 일 있으면 불러달라고. 그런 일 전혀 없으니까 다시 오지 마. 아들은 이 남자에게 돈을 주고 뭔가를 시켰던 모양입니다. 우리는 남자를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아들의 회사 근처에 있는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남자. 남자는 지하철역 안에서 노숙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아들은 그에게 무슨 일을 시켰던 걸까? 우리는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나한테 묻지 말고 그분한테 가서 물어봐. 그분한테 시키면 안 시키냐. 아, 저리 가. 뭘 부탁했는지. 아, 저리 가라고 시켰. 아저씨, 뭘 부탁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아저씨. 아들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며 강하게 취재를 거부하는 남자. 수상한 정황을 포착한 제작진은
지하철역 주변의 CCTV를 샅샅이 뒤졌고 몇 가지 중요한 단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있기 며칠 전 지하철역의 CCTV. 아들이 문제의 노숙자에게 다가가 말을 건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노숙자와 함께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두 사람이 향한 곳은 지하철역 근처의 한 식당. 구석진 곳에 자리를 잡고 음식을 주문하는가 싶더니 아들이 문제의 노숙자에게 수상한 부탁을 합니다. 예. 저기 제가 부탁하고 있는데 그리고 저 위임장 하나만 더 써주셔야 되겠는데요? 아무거나 담고. 제가 이거 저 써주시면은 진짜 다 가져가요. 10만 원 드릴게요. 여기 위임장에 여기다가 이경우 아들이 불러주는 대로 부동산 거래 위임장을 작성하는 노숙자.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받았다는 위임장은 알고 보니 아들이 노숙자에게 시켜 작성한 것이었습니다.